우리는 텔레비전 광고나 약국에서 피임약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임약은 일상생활에 보편화되고 있는 약물 중 하나이죠. 하지만 인지도에 비해 피임약의 효능과 용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모든 약물에는 그에 맞는 복용 목적과 효능이 있으며 오늘 피임약, 우리가 갖고 있던 잘못된 고정관념과 오해를 풀어봅니다. 1500년경 이집트 시대의 최초의 피임이 시작됩니다. 벌꿀, 탄산소다, 산화된 우유, 악어의 배설물을 빚어 좌약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한 피임법인데요. 피임약이란 오늘날 크게 사전피임약과 사후피임약으로 구분되며 사전피임약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함유되어 여성의 생리와 임신에 관여합니다. 사후피임약은 일반 피임약보다 호르몬 함량이 약 10배 이상 높아 체내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고 착상을 방해하는 원리로 피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경구피임약, 경구피임약의 시초는 1960년 서울사가 에노비도 약물이 공식 승인을 받아 시판되었으며 이후 피임약은 여성의 사회 참여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피임약이 단순히 피임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약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광고입니다. 결혼 생각은 있는지, 아이 계획은 있는지가 아닌 나니까. 피임약. 날 위한 거니까 제대로 알고 먹어야지. 아, 처음부터 바로 알자. 피임약 복용의 중심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피임약 복용 대상의 중심에는 여성이 있고 여성에게 암묵적으로 피임약을 복용해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을 담은 매체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피임약은 단순히 피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약물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100km 행군을 앞두고 여직원들에게 피임약을 줘서 문제가 된 겁니다. 피임약 중 사후피임약은 경구피임약보다 호르몬 농도가 10배 이상 높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 취급됩니다. 피임약의 효과는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만 나타나며 바로 다음 달부터 가입 능력이 회복됩니다. 피임약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한 여드름 치료제로도 사용됩니다. 식약처 보고에 따르면 35세 이상의 흡연하는 여성은 정맥혈전 색전증의 위험성이 높아져 복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피임약 복용은 임신 능력이나 기형아 출산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자는 에스트로겐 함량이 높은 피임약을 선택하며 변비나 다모증 피로감이 있는 자는 프로게스테론이 낮은 피임약을 선택합니다. 피임약 브랜드 선택은 복용 대상의 건강 상태와 연관이 있습니다. 피임약은 골반염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호르몬제인 피임약은 유방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평소에 피임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는데 그래도 막 이런 퀴즈 같은 거 하면
그래도 뭐 기본 지식이 있으니까 절반 정도는 맞추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작 해보니까 제가 진짜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게 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피임약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피임약도 이제 감기약이나 배 아플 때 먹는 약처럼 일반적인 약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임약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피임약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도 많고 나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퀴즈 해보니까 생각보다 몰랐던 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피임약에 대해서 오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주는 매체나 그런 게 좀 더 늘어서 사람들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복용했으면 좋겠어요. 두 여성의 소감을 들어보았는데요. 피임약에 대한 대학생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주로 감기약, 파스, 연고, 진통제 위주로 판매되고 피임약은 소비량 중에 1% 이하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피임 이외의 목적으로 50에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대략적인 것은 알고 오시고 모르시는 경우 질문을 해주세요. 피임 이외의 효능에는 실생활에서 제일 유용한 거로는 생리 주기를 조절함으로써 중요한 일에 지장을 가지 않게 할 수 있고, 또 생리통이 심하신 경우에 호르몬을 안정시켜서 생리통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피임 이외의 목적으로 피임약을 복용하는 소비자는 피임약 전체 소비자 1% 중에서 과반수가 넘었으며, 약사님과의 인터뷰에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피임약의 또 다른 효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학생들은 이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1%의 소비자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개인의 사고를 지배하는 피임약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편견이 존재했습니다. 나의 편견은 나의 발전을 가로막았습니다. 새로운 나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약물에 대한 상식과 이해는 권장사항이 아닌 필수입니다. 피임약, 이제는 망설이지 않는 시대입니다.